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의 수십 년이 극보수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아침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후임은 미 럼니 상원 의원이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낙태는 불법이고 총기 소지는 더욱 자유로워지는 그런 극보수 청사진을 오늘 아침 그리게 됐습니다. $1,200 지원금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선거 전에 통과될 확률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대가는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 모두에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월스트리트도 경기부양책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우려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선거 전에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확률을 0%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질병통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로 감염된다고 뒤늦게 시인하고는 며칠 만의 실수였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장을 바꾼 이유가 백악관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보고 국민들은 질병통제국을 더욱더 믿지 않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학생들은 내년 가을 학기가 돼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선거 유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 대부분은 65세 이상이거나 병이 있는 사람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6만 명 숨졌고 그보다 누구라도 국민이 숨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한 사람뿐입니다. 오하이오주 부지사가 마스크를 쓴 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등장하자 대통령 지지자들은 거센 야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마스크라고 설명했어도 군중의 야유는 이어졌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와 에트나의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커뮤니티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건강한 커뮤니티로 선정된 뉴멕시코주의 로스알라모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도 낮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스를 하기 전에 망설이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 경기부양책이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야 하고 뉴스룸에 들어오기 10분 전까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경기부양책을 맨 앞에 전해드려야지라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룸에 들어오기 직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뉴스는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늘 변치 않는 뉴스하는 사람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아니 뉴스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때로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본연의 자세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틀에서 볼 때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제 미국이 연방 대법관이 굉장히 보수로 가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이 극보수라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 단서가 붙긴 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그러나 그 큰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청취자분들께서 비교적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중년 이상의 분들이 가장 많지 않으시겠어요? 한국말로 하는 한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살아갈 때 지금의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미국에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는 뉴스하는 사람의 양심으로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고 또 상원에서 인준할 확률이 거의라고도 오늘 현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2016년도 2월 달에 한 연방 대법관이 숨지고 그때 비교적 중도적인 그 후보를 버락 오바마가 내놨는데 공화당이 그때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나 지금의 연방 상원의원이나 거의 비슷한데 다 그때는 선거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올해는 되느냐라고 지금은 4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선거의 해에 연방 대법관이 지명되거나 임명됐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먼저 도표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1796년부터 시작해서 워싱턴이 크러싱, 체시, 엘스워스 이런 세 사람을 지명을 해서 한 사람은 안 됐고 나머지 두 사람은 됐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부 1800년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880년대 헤이즈, 1888년도에 클리블랜드도 두 명이나 라마와 그 풀러 이렇게 됐었고 쭉 와서 1900년대를 보면은 1912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선거의 해에 태프트가 지명을 해서 됐고 그러나 2월 달이었어요. 지금처럼 9월 달, 10월 달 더 되지 않겠어요. 거의 선거에 가까워서 되지 않겠어요. 그런 때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1940년도에 루즈벨트도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 임명을 했고 68년도에 존슨은 대통령 두 번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거의 해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케네디 대법관을 지명을 해서 이것도 조금 초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반기가 아니라 2016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안 됐죠. 아예 이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민주당도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게 법으로 위법인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2016년도에 했었던 린지 그레이엄이 지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힘들어지면서 말을 싹 바꿨어요. 지지를 한다고 했고 공화당에서는 리자 머콜스키와 그리고 그 수잔 컬린스 두 명의 여성 상원 의원만 선거의 해에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밋 럼니를 지목을 해서 지켜봤는데 밋 럼니가 나는 고려할 수 있다. 이건 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명을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치 매코넬은 51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53명 그 상원의원 가운데 다른 의원들 콜로라도의 누구, 아이오와의 누구 상관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펜스 부통령까지 있으니까 51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정치적인 겁니다. 밋 럼니가 대통령을 싫어하고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고 그래서 탄핵 재판 때는 두 가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찬성표 던지고 하나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거죠. 이슈가. 물론 밋 럼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오바마가 지명을 했었을 때 무슨 선거에 이런 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상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바마와 싸운 적은 있지만 공화당 그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밋 럼니도 지역구를 생각을 했겠죠. 올해는 선거에 안 나갑니다. 2018년도에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유타주라는 지역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고 무척 보수적인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물론 그 밋 럼니의 몰몬과 크게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주이고 그리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낙태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많습니다. 미 롬니가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은 또 과거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선거에 의해 무슨 연방대법관을 그런 적도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서 오늘 아침에 본인은 헌법의 여러 가지를 준수해서 볼 때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명하면 고려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찬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났고 미치 매코넬은 가능하면 이제 11월 선거 전에 하겠다. 11월 선거 전에 이제 투표를 하게 돼서 연방 그 대법관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들어간다면 지금 상원 선거에서 위험했었던 사람 가운데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그 상원 의원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당을 화나게 하더라도 이런 형태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중요한 그 이슈입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 보수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해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사람을 만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어제는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다가 5명 정도로 생각한다가 경우의 수를 둬야지 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어제 만난 에이미 코니 바렛은 오랜 동안 교수를 하다가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7항소법원 판사로 이제 그 만든 그런 그 48살에 72년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 낙태가 그 합법화 됐네요. 73년부터 74년 이때니까는요. 시행되고 판결이 나고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람 미치 매코넬도 굉장히 이 판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지가 지금 뭐 시카고 강소법원이지만 루이지아나이거든요. 뉴올리언스 출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올라가면은 그 그레이트 레이크이라든가 또 그쪽 주변에 약간 위쪽에 있는 러스트 벨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켄터키 등 미치 매코넬의 지역구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카톨릭입니다. 해서 낙태는 언제나 부도덕하다라고 얘기한 7명 자녀가 있는 여성이고요. 42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바바라 라고와 10일 항소법원 판사인데 플로리다 태생의 쿠바계이기 때문에 역시 머스트 윈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사람이 가장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의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을 가를 때 자로 재는 게 있습니다. 뭐 대통령 그 당선 가능성을 잴 때도 뭐 사회의 분위기를 보는 척도가 있고 숫자로 보는 그런 척도, 수치로 보는 척도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치로 보는 척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도 계산하는 그런 그 교수들도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의 그 뜨거움 이런 수치 같은 것으로 볼 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연방 대법관이 가장 그 가능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가운데서도 에이미 코니 그 바렛이 될 가능성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요 그 앤드류 마틴 교수와 케빈 퀼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의 이 두 교수의 모델로 연방 대법관의 보수와 진보를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젊고 한 사람 48살, 한 사람 52살, 52살이 보통 연방 대법관이 되는 그 평균 나이이거든요. 비교적 젊기 때문에 그리고 연방 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라고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름 맞습니까? 제가 불러놓고도 라고아 판사는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법원 판사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판결을 한 케이스가 특히 이제 첫 번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바렛 판사는 판결을 한 케이스가 없어요.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기록을 이 두 교수가 연방 대법관의 성향을 보는 것에 비교를 해볼 때 벤치로 지금 이렇게 볼 때 어느 정도냐면 연방 대법관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은요. 놀랍지는 않지만 클리어런스 토마스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일하게 말도 안 하고 또 이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의견도 얘기하지 않고 얼마 전에 불과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려줬는데 오히려
이 클리어런스 토마스보다 백인 그 와이프의 목소리가 훨씬 크죠. 성향 같은 것도 그렇고 제일 보수입니다. 그 아래에 사무엘 얼리토 대법관이 있죠. 사무엘 얼리토 대법관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그 본인과 다른 그 얘기를 할 때 고개를 절레절레 그 흔들면서 비웃음을 보냈던 조소를 보냈던 의원이고요. 그리고는 그 바로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만난 에이미 코니 바렛 연방 그 항소법원 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6대 3이 되게 됐는데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명한 닐 고서치, 그 아래의 보수가 그 브렉 캐버나우, 가장 덜 보수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보 쪽으로 가면서 진보에서는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진보 쪽에서 가장 위도 아니에요. 그 캐건이 제일 위고 그 다음이 그 브레이어 그리고 긴스버그, 소니아 소도마요르가 가장 진보가 소도마요르. 캐건이 제일 덜 진보, 말씀 바꿉니다. 제일 덜 진보고, 소도마요르가 라틴하잖아요. 오바마가 임명한 가장 진보고, 긴스버그는 그 전의 단계의 진보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클리어런스 토마스와 사무엘 얼리토 바로 아래에 이 코니 바렛이라는 새로운 연방 대법관이 간다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선 낙태 그렇고 총기 문제 그렇고 종교에 있어서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이 헬스케어를 포함을 해서요. 많이 지금과는 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존 로버츠가 지금까지는 시민권 그 질문을 할 때 센서스 질문을 할 때 시민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묻는 것도 그거는 아니지라고 하면서 막을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그 낙태를 불법화한다는 여러 움직임에도 존 로버츠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숫자가 6대 3이기 때문에 5대 4일 때는 어느 정도 연방 대법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장은 물론 보수예요. 이 사람은 보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연방 대법원이라는 미국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최종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정치적인데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에는 중립성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는 전혀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아무리 해도 6대 3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5대 4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단 예외가 있다. 예외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만약에 조 바이든이 이기고 상원도 다수당이 되고 하원도 다수당이 돼서 그야말로 헌법에 미국의 연방 그 대법원의 그 숫자가 9명이 아니고 더 늘릴 수 있다면 늘려서 그 진보 성향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바뀔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연방 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26년 거의 27년을 해서 87세로 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제라는 것을 바꾸던가 임기제로 하던가 아니면 숫자를 늘리던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아주 돌발 변수가 일어나지 않다면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0대 말 50대 초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미국에서 그 정말 뼈를 묻을 때까지 어쩌면 그러면 미국은 뼈를 묻을 때까지는 아니겠네요. 미국은 보수의 물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어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요. 93년도에 빌 클린턴 민주당 진보적인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연방 대법관으로 이렇게 지명하고 선서하는데 옆에서 선서식에 있고 할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보수다 진보다라고 가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무 사려 깊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온갖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다 보수다라고 단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연방 대법관으로 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진보 측에서 그 안 된다고 많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요. 약간 중도 성향을 띄웠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진보 성향으로 갔습니다. 그 얘기를 본인이 했잖아요. 연방 대법원이 어떠한 그 사회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가 연방 대법원 판결을 이끈다라는 그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개인의 본인의 얘기. 쟈 로버츠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 연방 그 대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 될 때 지금처럼 진보와 표를 같이 던지리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서 더 밀착형으로 느끼실 수 있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럼이에요. The law from what it states, but instead following the law and following the Constitution. 헌법과 법에 따라서 고려하겠다.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이 억울할 수는 있을지언정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선거의 해에도 연방대법관의 지명과 임명과 거부는 있었다 하는 얘기를 밋 romney가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월스트리트이 어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기 부양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요. 물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연결되니까요. 경기 부양책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분위기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숨지면서 일어났던 겁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거기에 그 집중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선거 유세의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치 매코넬도 그거 싫어 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을 한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월스트리트이 의회 캘린더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해진 시간에 치러야지 될, 끝내야지 될 안건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연방 대법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캘린더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거의 0%다. 경기 부양책이 선거 전에 통과될 확률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큰 그 자산 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DWS 그룹의 헤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렉 스테이플 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번 주에 3번이나 의회 청문회에 나가는데 아마 3번 다 마찬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제 이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다 했다. 통화정책을 하는 게 연준이기 때문에 돈 푸는 것은 의회가 해야지 우리가 이 이상 더 어찌하라고 하면서 연준 의장이 어제 말한 것의 핵심은 지금 경기 회복은 로스앤젤레스는 조금 다릅니다만 75%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을 했다. 100% 이상 그 활동하는 곳들이 있으니까는요. 요즘에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 카운티도 자동차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토요일에 엄마 집에 갈 때 보니까 프리웨이 깜짝 놀랐어요. 갈 때 올 때 밤늦게 왔는데도 프리웨이가 트래픽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꽉 차서 있는 것을 보고 경제활동이 이제는 본격적이 됐구나. 경기부양책, 이 돈이 안 나오니까 바로 또 공화당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돈을 주면 일을 안 한다. 민주당은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일단 살리고 봐야지 된다 하는 얘기고요. 이건 이념의 차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경기 부양책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해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75% 회복이 됐지만 그 소비 자체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2,200만 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자리 가운데는 반밖에 돌아오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돌아오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를 하는데, 의회에 완전히 그냥 호소하고 푸시하고 압박하고 이 연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이, 이 상황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된다. 증권시장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은 증권 투자 못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이 그 경기 회복이라든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지 않고 힘든 사람이 언제나 더 많이 힘든 것을 의회에서는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주식시장 좋았어요. 마켓 아주 좋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2차 경기 부양책, 이름도 1차 그 케어 액트였잖아요. 사람들을 케어해 준다는 케어 액트인데 의회에서 케어 안 해주는 것 같죠? 지금 그 의원들이 다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해서 9월 달에 기대감으로 20년 만에 최고였는데 투자가들이 지금은 이제 걱정을 하게 생겼고요. 경기 부양책은 없고 바이러스 사망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숫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국도 오죽하면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통행 금지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제한해 놨으니까. 유럽이 그러면 영국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팬데믹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경기 부양책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계산해 놨던 것들을 지금 뒤집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다운턴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한 것,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지만, 이런 얘기가 어제는 조금 주목이 됐고요. 그럼 경기 부양책의 실패의 대가가 어떤가?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실 문제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스몰 비즈니스에서 큰 비즈니스까지, 개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잃는 사람도 늘어날 테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늘어날 테고, 한인 그 부동산 중개인들 가운데서는 그동안 매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 그런 그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 웬만큼은 동등하게 잘 되지 않으면은 힘들죠. 리치 마켓이라는, 틈새 마켓이라는 것은 있지만 집을 잃는 사람 아무튼 늘어날 테고 해서 초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사망 이후에는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필요하다고 하고, 공화당은 실업수당 주니까 일하러 안 나가잖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셈법으로 $400 행정명령 해놓고 $100는 주정부에서 보조하라고 했는데 다 못한다고 하니까 거의 $300 주다가, 캘리포니아도 애매하고 플로리다주는 아예 지난주에 우리 그거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한계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고,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켜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으면 오히려 영원히 이 올해 안에 안 될 수는 없지 않았을까. 물론 안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안 되는 것을 모두 다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실업수당은 안 주고 나에게는 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기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3천만 명 실업수당 받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는 민주, 공화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거의 지금
미국의 일자리의 반 정도는 경제의 70%는 소비로 돌아가고 이 일자리의 반 정도는 스몰 비즈니스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식당 업계에서는 6군데 가운데 1군데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이제 뭐 기정사실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영원히 또 없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체인 식당이 아니라 독립적인 식당에 물어보면 80% 정도는 그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 우리는 문을 닫을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정부들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양당 모두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데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우편 투표하는데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우편 투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주지 않을 것 같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애매해요. 다른 데는 안 주면서 지금 지난주에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비서실장과 항공사의 대표들이 만났거든요. 그때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250억 달러를 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대통령의 파워인 거죠.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런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대통령인 겁니다. 선거의 해에. 지난번 케어 액트에는 우정국에 250억 달러 하원에서 지원하는 안을 포함을 시켰는데 상원에서 거부돼서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우정국에 줬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이건 초등학교이건 학교에서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더 단단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칸막이라도 하나 더 세우고 거리두기라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데이케어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리모트로 그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곳에서도 크롬북 같은 저도 크롬북도 쓰고 있지만 크롬북처럼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 그 차일드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일드 케어는요. 지금 50% 정도가 정부 지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일드 케어가 문을 닫으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일할 것이며 헬스케어 분야는 돈 버는 것도 많아요. 프리미엄은 제대로 지급이 되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인원 줄이고 해서 그러나 건강하게 돈 버는 건 아니죠. 지금 헬스케어는요.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 공화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할 때도 왜 그러는지를 다 뭐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저는 뭐 뉴스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걸 뭐 어쩌겠어요.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든가 에트남, 시그나 전부 다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지출은 없는데 들어오는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험 그 프리미엄은 지불되는데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돈 안 되는 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70%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널싱홈인데 그 널싱홈에서 돈이 안 되는 환자, 돈만 많이 쓰고 치매 환자, 그리고는 뭐 메디케이드 같은 돈 안 되는 환자는 뭐 덤핑해버린다고 갖다 버려버린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대신에 개인보험 좋은 거 갖고 있고 이런 데는 돈 되니까 이제 보호해주고 그게 그 얘기거든요. 해서 $1,200 연방정부 보조금이 나오면 내가 너무 아픈데 당장 가서 치과에 가서 뭐라도 해야지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아무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의료기구 만드는 곳은 손해보겠죠. 의료기구 좀 잘 안 팔리니까 요즘 실수라고 뭐 하고 뭐 이런 여러 곳이요. 그렇지만 뭐 달리 또 뭐 주식 부풀리게 할 수도 있어요. 방법에 따라서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이거 완전히 무뎌질 것 같은데 하는데 점점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심하면 큰일 난다. 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질병통제국이 미국 군인만큼은 아니지만 우정국, 질병통제국, 군인, 경찰 이런 조직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뭐 의회나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보다 그런 그룹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질병통제국 요즘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가 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또 거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반발했다가 금요일에 공기로 전염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월요일은 어제 다시 그런 그 안내문을 웹사이트에서 내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공기로 전염되느냐 전염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기로 전염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운플레이 하려는 물론 질병통제국도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행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 사실은 공기로 전염된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중국에서부터 우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국의 그 중국집에서 테이블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누가 기침을 했더니 그 주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다 뭐 걸렸다 뭐 이런 거 몇 명이 걸렸다. 거기서 공기 전염은 이미 됐고 그 뒤에 수없이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몇 개월 뒤에 질병통제국이 시인을 하고는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당연히 모든 전문가들은 이건 백악관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백악관의 압력이다. 공기로 감염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공기로 감염된다고 보시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실내 가운데서도 모퉁이 같은데 코너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코너는 어디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코너에 있을 때 받기만 하니까 이렇게 중앙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영국의 보리스 존슨도 전체적인 국민 면역이요. 그 대규모 그 집단 면역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고 또 본인이 걸렸잖아요. 본인의 피앙세도 걸렸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고 산소호흡기는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그 뒤에 조금 달라지는 듯 하다가 풀어주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재택근무하고요. 보리스 존슨도 그리고 영국도 목요일부터 당장 시행인데 식당, 술집 전부 문을 뭐 10시가 되면은 닫아야지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계속되고 노멀 라이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월 달에 하루에 4,300명 그 케이스가 있은 뒤에 지금 최대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한하지 않으면 그 영국의 전문가들은 하루에 뭐 49,000명인가요? 네, 49,000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보리스 존슨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은 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지 되는데요. 했는데 지금 20만 명 사망자 넘었고요. 20만 그 5명이에요. 제일 보수적으로 하는 존스 홉킨스의 그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한 달 동안 줄어들었다가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지금 다시 스물스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어 나오는 게 아니죠.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얼마 전에도 내년 1월에 40만 명 있는데 지금도 그 고수입니다. 12월 달까지 이대로 추세가 되면은 37만 8천 명 12월 말에 37만 8천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하이오주도 격전지잖아요. 오하이오주에서 선거 유세하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의 얘기를. Now we know it affects elderly people with heart problems and other problems. If they have other problems, that's what it really affects. That's it. You know, in some states, thousands of people. That's it. 나이 많이 든 사람들 이렇게 그 심장병이라든가 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숨졌다. That's it. Like nobody. They have a strong immune system. Who knows? Nobody라고 얘기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nobod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Virtually nobody. It's an amazing thing. By the way, open your school. 네, 그러니까 오픈 스쿨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노바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설령 노바디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수십만 명이 숨졌는데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숨진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대통령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nobody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이 유세에서 대통령 전에 부지사가 나왔어요. 부지사 공화당이에요.
이 오하이오주 그리고 주지사도 오하이오주 주지사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부지사가 마스크 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마스크도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다는 거 써 있는 마스크거든요. 사람들이 우부하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정서를 생각해서 마스크를 갈아 끼더군요. 이제 또 메가 마스크로 아메리카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부합니다. Go into a grocery store where you gotta wear one, all right? 그랬더니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데 가면은 당신 이거 써야지 됩니다라고 부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Hang on, just listen up. 그랬더니 우우 하니까 좀 들으세요. All right, I get it. 알았어. But if somebody tells you to take it off, you can at least say that you're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지사가 앨리스트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스크 뭐 이런 형태로 하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마스크 썼다고 부우하니까 I get it. 알았어 하고는 결국은 끝낸 거죠,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고 백신에 대해서는 일단 성인부터 맞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내년 가을 학기까지는 백신 접종은 안 한다고 하고요. 미국 성인도 내년 여름쯤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바이러스 자체 뭐 이 치료 같은 것이 정치화됐기 때문에 백신을 묘약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없고 50% 정도만 맞겠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맞겠다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 뭐 좀 반응 좀 보면서 맞겠다라든가 굉장히 그 민주당 공화당 차이 크고요. 60%는 바로 안 맞는다. 8월 말에 53%였거든요. 9%만 즉시 맞겠다였습니다. 8월 말에는 17%였습니다. 33%는 안 맞는다. 그 26%가 8월 달에는 그랬거든요. 이게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공동 여론조사한 겁니다. 비용도 문제예요. 지금 보험회사가 내겠지 하는 사람이 38%고 11%는 연방정부가 내겠지. 4%만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데 이 보험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 바이든 후보가 안심이라는 것,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아니게 승인을 했다는 것, 또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맞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은 세상만사 선생님, 뭐 학설이 어떻든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감염률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지금은 이제 페이퍼로 안 나오지만 하고 에트나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미국 내 3,000군데 커뮤니티 가운데서 어떤 커뮤니티가 가장 건강한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올해는요 뉴멕시코의 로스알라모스입니다. 지난해는 콜로라도가 아주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해서 그렇잖아요. 지난해는 콜로라도였었는데 콜로라도가 그리고 10군데 탑 10군데 가운데서 5군데 이상 6군데인가 7군데가 제가 세보니까 콜로라도 주이더군요. 그런데 건강한 그 커뮤니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도 굉장히 낮아서 3,000군데 가운데서 500군데 건강한 그 커뮤니티를 뽑아봤더니 그 밖에 나머지 2,500군데보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 확진자가 40%나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소셜 디스턴싱이라든가 마스크 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뭐 늘 그렇습니다. 건강에 관해서 건강한 커뮤니티하고 조사를 할 때 10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교육도 건강에 포함이 돼요. 경제, 집, 얼마나 편안하게 안정되게 사느냐 하는 거죠. 정신적인 건강이 또 신체적인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그게 돈과도 연관이 되니까 음식, 영양, 환경도 있겠고요. 공공 안전, 뭐 중간에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간 산업 같은 것도 중요하고 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그 안전한 건강한 그런 곳들이 어딘지 한번 대강 앞부분만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링크야 나와주세요.
링크야 나와주세요. 네, 넘버 1이 로스알라모스 카운티, 뉴멕시코, 2가 콜로라도 더글라스 카운티, 버지니아의 폴스 처치 시티가 지난번에 뉴스가 됐었던 곳이 세 번째, 그 다음이 또 콜로라도의 블룸필드, 콜로라도의 그 럴티, 버지니아의 그 런던 카운티, 그 다음에 또 콜로라도의 피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미네소타의 컬버 카운티, 콜로라도의 서밋 카운티, 이런 형태로 미국의 그 건강한 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한 그 뭐 어림없는 일이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에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 you